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미술이에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이용한 현대 미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남자 소변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변기일까요? 예술작품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1917년 미국 뉴욕의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변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기는 실제로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였어요. 남자 소변기였고, 소변기 옆에는 얼머트라고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7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죠? 전시 관계자는 이게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잘못 배달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시관 한쪽으로 치워놨습니다. 그렇게 변기는 출품되었으나 전시되지는 못했죠. 결국 원본은 사라졌고, 다행히 사진가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변기를 사진으로 남겨놨기에 아쉬운 대로 그 문제의 작품을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기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변기라고 생각하나요? 불결한 소변기를 작품이라고 떡하니 전시장에 갖다 놨으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기대하고 온 관람객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 작품 앞에서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작가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걸 거야. 분명히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겠지.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변기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하찮은 물건이 예술작품이 되었고 세계 유명 미술관의 자랑스러운 소장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걸까요? 바로 제작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작가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 물건에는 당연히 작가의 혼이 담겨 있고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즉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됩니다. 듀샹은 제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작가가 작품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제작에서 선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듀샹은 공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술의 정의를 뒤흔들어 놓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듀샹의 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고방식이 바로 듀샹의 변기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듀샹은 단순히 사람들의 화를 돋구기 위해서 변기를 출품한 것이 아닙니다. 듀샹의 행동은 전통에 대한 도발이자 새로운 생각의 창조입니다. 예술작품은 꼭 아름답거나 내적 감정, 영혼을 반영해야 하나? 그렇다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듀샹 이후 이제는 모두 예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주제, 재료, 범위가 무한히 확장한 대신 이제 작품 너머 여러분은 개념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르셀 듀샹은 개념미술의 선구자로 꼽히고요. 리처드 머트라는 이름은 사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작품은 콜더의 남부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바람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색조각이 움직이는데요. 이런 것을 모빌이라고 합니다. 모빌은 가벼운 쇳조각이나 나무조각 등을 가는 철사나 실에 매달아 균형을 이루게 한 것으로 움직이는 조각이라고도 해요.
모빌이라고 하는 용어는 1932년 최초로 전시된 콜더의 움직이는 추상 조각을 보고 듀샹이 모빌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잘라서 평면 위에 배치한 다음 이를 철사로 매달아 균형을 잡아가면서 공간 속에 배치합니다. 모빌은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움직임으로써 주변 공간을 가상적 입체로서 보여줍니다. 콜더의 모빌은 예술작품의 움직임을 작품의 조형 요소이자 본질로 삼으면서 1950년에서 60년대 키네틱 아트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더는 키네틱 아트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터나 기계에 의한 반복적인 움직임보다는 특히 대기나 바람 등 자연적이고 유동적인 공기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우연의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모빌을 선호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꽃들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꽃송이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칠해져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물감으로 그렸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썼을까요? 네, 이 작품은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했어요. 실크스크린은 판화 기법의 하나로 판이 완성되면 단시간 내에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작품을 우리 생활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티셔츠의 앞부분에 이 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는 거실에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앤디 워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워홀은 이제 미국 팝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유명인을 아이콘화한 초상, 반복적인 상품 이미지 등을 통해 미국 문화의 속성을 논평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작품은 기계를 이용하여 원작자 앤디 워홀의 손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담하고 선명한 색채를 담았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도 살펴볼게요. 앤디 워홀의 꽃들이죠. 지금 똑같은 판을 4장을 나란히 찍어 놨습니다. 이것은 앤디 워홀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캠펠 수프 캔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통조림 그 깡통을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해서 가루가 몇 개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4, 32 32장을 찍었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 많이 알죠? 아마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일 거예요. 마릴린 먼로 1967년 작품이고요. 이 또한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앤디 워홀의 다른 작품도 살펴볼까요? 빨간 말, 물고기 장난감, 움직이는 장난감 같은 작품도 제작을 했네요. 교과서 속에 있는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백남준의 이태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래된 텔레비전, 라디오가 바로 재료로 쓰였는데요. 백남준 하면 비디오 아트로 유명하죠.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비디오를 붓이나 물감처럼 이용해서 표현한 예술을 말합니다. 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비디오 테이프와 전파를 조정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비디오 아트는 1960년에서 70년대 텔레비전과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가 널리 퍼지면서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어요. 실험적인 영화 제작자나 사진가, 행위예술가 등 많은 예술가가 텔레비전을 이용한 비디오 아트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백남준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설치한 다다익선이 있습니다. 다다익선은 무려 1000세대의 텔레비전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개천절인 10월 3일을
기념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미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미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여러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재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의 생각,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유일무이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